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쉬는 날이었는데 사모님이 황급히 집으로 오라며 나를 부르셨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별일 아니라며 혼자 있기에 적적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녀에게 물었다. 혼자 지내기 적적하면 남자친구라도 만들지 그러세요.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왜 혼자 지내세요? 라고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과 사별하고 하나뿐인 아들은 해외에서 지내고 있어서 최근 들어 웃을 일이 전혀 없었는데 나를 만나고부터는 사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셨다. 그때부터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살짝 눈치채고 있었다. 뻔하잖아요. 괜히 수행비서라고 뽑아놓고 드라이브도 하고 예쁜 카페에 들러 차도 한잔하고 가끔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다 술자리에서 물었다. 요즘 돈 많은 강남 사모님들은 애인 하나씩 키운다던데 우리 사모님은 만나는 남자 없으세요? 라고. 그러자 그녀는 안 그래도 나도 구하는 중이야 하며 웃으며 얘기하셨다. 그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대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 저는 아니죠? 호호 한참을 웃으시더니 김 기사랑은 나이 차가 너무 나잖아요. 라고 하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 자영업자이고 아내는 37살 전업주부입니다. 아내는 누가 봐도 예쁘고 슬림한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온화한 성격에 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착한 것과 좋은 사람은 별개인 법이죠. 아내는 자기 주장과 고집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4살이면 궁합도 안 본다는 말에 콩깍지에 씌워 만나자마자 제가 더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아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했고 그 후 임신하고 출산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버티다가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우리 부부 사이에는 불화가 생기게 되었죠. 제가 1년 넘게 제대로 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40을 넘어가도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모습 때문에 아내는 결국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도 한참 동안을 밤 백수로 지냈죠. 돈 생기면 술 마시고 돈 떨어지면 일하러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지인의 소개를 받아 강남에 있는 대형 건물 주차장을 담당하게 되었다. 조심스럽게 일을 하며 지내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큰 사건 사고 없이 이 일을 잘하고 있었다. 월급 일에 봐야 고작 280 정도였지만 계속해서 잘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는 것도 정말 피곤한 일이었으니 주차 관리는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나는 별다른 불만 없이 조용히 잘 지내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그냥 그날그날을 참고 지내는 것이었다. 희망이 있었다면 돈을 모아보고 재혼을 해보겠다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던 나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 일의 시작은 대략 반년 전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지루한 날들 중 하루였는데 조금은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주차 요금을 정산하고도 움직이지 않는 차가 한 대 있어서 나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고개를 숙이고 차 안을 들여다봤다. 그때 운전자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50대 후반 6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성 운전자였는데 조수석에는 샤넬백이 놓여 있었고 구찌 선글라스를 쓰고 게다가 차는 벤츠였으니 딱 봐도 돈 많은 부잣집 사모님이다. 아무튼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녀가 계속해서 날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의 의세에 놀라 큰 소리는 치지 못하고 왜 차를 빼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녀는 자신이 끼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멍하게 날 쳐다보고 있다가 어떤 차가 클렉슨을 빵빵거리고 올리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선글라스를 끼고는 급작스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 있었으니 일부러 날 만날 작정을 하고 찾아왔던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자기 첫사랑과 무척이나 많이 닮았단다. 아무튼 나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퇴근한 후에 그녀와 만나 술을 마셨다.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니 그녀는 날 대하는 태도가 아주 극진했다. 뭐랄까 그녀는 돈 많다고 거들먹거리는 것도 없었으며 인간성이 좋다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한 편이었고 무엇보다 날 존중해주려 하는 모습이 보였다. 무엇보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펑펑 잘 쓴다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업을 한다며 그녀는 내게 한 달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았다. 내가 대답하지 않고 있자 자기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는데 더 늙기 전에 믿을 만한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한다며 나에게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를 해줄 수 있냐는 것이다. 그리고는 월급 500만 원의 특별 보너스까지 챙겨준단다. 이 정도 조건이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나로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단지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해준 그녀가 고마울 뿐이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고 수행비서처럼 늘 옆에 붙어 다니며 운전해주고 잔심부름 정도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자택으로 출근을 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고, 네, 김 기사입니다. 딸깍거리며 문이 열리고 현관에서는 그녀가 직접 나와 날 반겨주었다. 어서 와요, 김 기사. 가볍게 차를 한잔하고 오늘 특별한 일정이 있냐고 물었고, 그날 이후 난 그녀가 어딜 가든 껌딱지 마냥 항상 따라다녔다. 심지어 미용실 갈 때도 따라 들어가 머리하는 동안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한 달이 지났을까? 난 평범한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집안일 하시는 분들 역시 사모님이 신이 많은 직원이라 나를 소개하시자 내게 무척이나 잘 대해주셨다. 그리고 매번 저녁도 얻어먹었다. 혼자 사는 날 위해 그녀가 많은 배려를 해주었고 식사 후 그녀와 간단한 술도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루는 사모님이 날씨가 좋으니 경치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양평 쪽으로 나갔다. 오늘은 기분도 좋은데 파전에 시원한 동동주라도 한잔하고 싶은데 김 기사 생각은 어때? 저야 너무 좋죠. 근데 전 운전을 해야 해서 대리 부르면 되죠. 그녀는 혼자 술 마시면 무슨 술맛이 나겠냐며 함께 술을 마시도록 했다. 동동주를 몇 잔 마시다 보니 점점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몇 승배의 잔이 더 오갔고 이제 사모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사모님, 그거 하세요. 갑자기 물어본 나의 질문에 사모는 눈을 왕방울만하게 뜨면서 나를 쳐다본다. 사모님, 너무 고우세요. 당황하는 사모. 나의 60살이 넘어 어디 가서라도 듣지 못할 말.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놓는 외간 남자 앞에서 지금 사모는 당황하는 것이다. 김 기사님. 그녀도 이미 눈이 반쯤 감긴 채 식당에서 나와 잠시 걸었는데도 비틀거리길래 잠시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옆에서 부축을 해주었다. 사모님, 조심하셔야죠. 그녀는 연신 나를 불러댔다. 김 기사, 김 기사, 우리 김 기사. 동동주 세 잔의 혀꼬부라진 소리를 내더니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한다.
이후 그녀는 계획적으로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한테 미안한 짓을 했다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날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단다. 내 딱한 사정을 듣고 고심 끝에 날 채용했는데 함께 지내오다 보니 사심이 생겼다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며 계속해서 옆에 있어주면 안 되냐고 하길래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좋다고 했다. 이러다 인생 역전이라도 되는 건가? 난 그날부터 그녀의 비공식 서방이 되었고 나름 최선을 다하며 지내고 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